네, 안녕하세요, 대박입니다. 지금 화면 속에 보이는 곳이요, 사하구 당리거든요. 제가 이날 당리에 저녁 식사 약속이 있어서 갔다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주변을 좀 거닐어 보는데 마침 또 재개발 구역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켜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금 제가 사하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쭉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쪽으로 이제 펜스 쳐놓은 곳이 보이죠. 모델하우스 바로 옆으로 펜스를 쳐놓은 곳이 있는데, 저곳이 바로 당리 2구역 재개발입니다. 당리 2구역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기가 철거를 이미 다 했더라고요. 앞에 가시는 아주머니도 뭐 관심이 좀 급 생기셨는지 살짝 보고 가시던데, 저도 이 안쪽으로 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한번 카메라를 들이밀어 봤습니다. 지금 여기는 펜스가 이미 다 쳐진 상태고요. 그리고 내부를 보시면 정갈하게 다 철거가 완료돼 있죠. 철거가 깨끗하게 되어 가지고요, 당장이라도 착공이 가능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땅이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여기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은 일부분이고요. 사실 이 모델하우스, 좌측에 보이는 모델하우스 뒤쪽으로 해서 이거보다 더 큰 땅이 펼쳐져 있을 겁니다. 펜스가 가지런하게 딱 쳐져가지고 안쪽으로는 안 보이게 해놨는데 또 이쪽에서는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때 시간이 거의 오후 6시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가 이제 지려고 하는데, 저 해가 떠 있는 쪽이 이제 서쪽이겠죠. 그래서 서쪽, 그리고 남쪽으로는 앞쪽에 동매산을 보는 입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요, 이제 높은 건물이 많이 없는데 쭉 넘어가지고 보면 신평 지나가지고 낙동강이 좀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여기 입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앞쪽에 대로가 있는데, 여기 대로가 낙동대로입니다. 이 낙동대로를 따라서 이제 동쪽으로 가면은 대신동을 지나가지고 부산역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쭉 직진해가지고 하단을 지나가지고 명지국제신도시로 또 가게 됩니다. 대로가 앞에 있다는 점은 저는 되게 좋다고 봐요. 대로로 끼고 있는 게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그만큼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매연이나 분진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단점을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좀 초역세권을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통적인 편리함, 그다음 시내버스도 좀 더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더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로를 끼고 있다는 점, 저는 입지적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쪽이 부산에 산이 많잖아요. 아까 뭐 동매산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거의 완전 평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메리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개요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시공사는요 한화입니다. 한화포레나, 그래서 뭐 당리포레나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 총 542세대인데 그 중에 209세대가 일반 분양에 나온다고 하네요. 지하 3층부터 최고층은 34층 규모로 5개 동 지어지고요. 그리고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분양 예정이 24년 7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7월 하반기에 진행이 되면은 아마도 27년 상반기 정도에 입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아까 낙동대로 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로 끼고 있다 보니까 역세권 입지입니다. 1호선 당리역하고 사하역 중간쯤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굳이 따지자면 사하역이 조금 더 가깝긴 해요. 사하역이든 당리역이든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근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1호선이기 때문이죠. 더블 역세권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도 하던데, 사실 이런 거는 별로 더블 역세권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어차피 같은 1호선인데요. 굳이 이제 의미를 찾자면, 부산역에서 만약에 오다가 뭐 지하철에서 졸았다, 근데 사하역에서 만약에 못 내렸어, 그러면은 당리역에서 내릴 수 있다, 뭐 그 정도? 그 외에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또 의미를 가지는 거는, 오히려 같은 1호선이지만 하단역이 가깝다는 건 또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단역은 지금 현재도 공사 중인데, 조금 있다가 사상 하단선, 부산 5호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새로운 노선이 이제 개통을 하게 됩니다. 사상 하단선은 하단부터 해가지고 낙동강 줄기를 쭉 따라가지고 엄궁 지나서 사상까지 이어지는 선인데요, 여기가 이제 사상역하고 이어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죠. 왜냐하면 사상역이 서부산 교통의 중심, 핵심 역할을 하거든요. 사상역에서 일단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2호선 또 환승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김해 금전철까지도 지금 깔려 있으니까 환승을 통해서 김해공항도 대중교통으로 또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 개통은 안 되었지만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또 있잖아요. 그런 점들이 이제 교통적인 부분에서 좀 핵심 요소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쪽에 당리의 문화갤러리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하철역인 줄 알았는데 지하철역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지하철역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초역세권인데 그냥 건너편으로 가는 지하도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지하에는 또 지하도가 심심하니까 뭐 문화갤러리라고 해서 뭐 미술 작품도 좀 걸어놓고 했나봐요. 지금 대로 쪽에 또 보시면 뭐 산후조리원도 있고요. 이 지역에서는 유명한 산후조리원이던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은근히 또 이쪽에 학원가가 좀 발달이 있더라고요. 주로 예체능 계열, 그리고 뭐 공부하는 학원 해가지고 좀 있던데, 아무래도 초등학교도 옆에 좀 있고 하니까 그렇게 발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입주하게 되면 뭐 애 키우면서 살기에는 또 큰 무리가 없는 환경이라고 보여졌습니다. 펜스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걸어 내려가 보는데요, 제가 남쪽으로 걸어 내려가고 있거든요. 저 건너편에 보니까 이제 기존 대장 아파트 사하힐스죠. 사하힐스테이트가 보입니다. 사하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2022년 12월 달에 입주를 했고, 저 아파트가 사하 그리고 당리 이쪽 근처로 해서 지금 현재 대장 아파트죠. 명실상부 대장 아파트입니다. 저게 참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나가지고 비과세 구간이 지났더라고요. 저 아파트가 59 타입이 없어요. 제일 작은 게 전용 84 타입, 그러니까 34평이 제일 작은 거고요. 그 다음에 40평, 46평에서 중대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또 인기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다 보니까 더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저 아파트도 옛날에는 미분양이어서 이제 선착순 줍줍도 하고 했었는데, 갑자기 광풍을 일으키면서 일순간에 쫙 다 나가고 피가 엄청나게 붙었던 아파트입니다. 실거래 최고가가 2021년 피크 찍을 때 7.8억까지도 거래가 되었다가, 이제 최근에는요 실거래가가 24년 3월에 6.2억 원에 거래가 되었더라고요. 평당으로 치면 한 18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물은 현재 5.6억에서 6.6억 정도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 사하힐스테이트가 나중에 당리 2구역, 당리 포레나 좀 비교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조금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 그냥 개인적인 예상인데, 당리 2구역 포레나가 이제 사하힐스테이트를 뛰어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규모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초등학교를 품었냐 뭐 이런 차이도 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축이라고 하더라도 뛰어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비슷하게 거의 동일 수준이나 조금 아래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교군이 이제 근처에 있는 사하비스타 동원도 있거든요. 사하비스타 동원은 2021년 1월 달에 입주를 했고요. 이것도 지금 입주를 한 지 3년이 또 넘었네요. 아, 진짜 세월 빠르네요. 실거래 최고가는요 2020년도에 7.1억까지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조금 내려가서 2024년 4월에 5.7억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평당으로 치면 16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물은 5.4억에서 6.5억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매물 나오는 수준은 사하힐스테이트하고 시세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네요. 당리 2구역 포레나의 조합원 분양가가 5.1억이거든요. 평당 1,500만원 정도로 조합원 분양가가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P가 만약에 5천만원 붙었다고 하면 총 매가가 5.6억이고요. 그리고 1억 붙었다고 하면 총 매가가 6.1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하힐스테이트하고 시세가 또 비슷하게 같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비교군 아파트가 되는 거는 이제 사하힐스테이트, 사하비스타 동원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들어봤고요. 뭐 나중에 시세 트래킹하면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동산 공부할 때 이제 주변에 있는 아파트 비교군하고도 같이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역별로도 계속 좀 찾아보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하, 당리 이쪽이 이제 부산 전체로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거나 A급지로 생각은 하지는 않으니까 어디가 좀 비슷할까 생각해 보면 이제 부산 북구 화명동 같은 데하고 조금 비슷하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핫한 뭐 연양 라인 이쪽하고는 또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시세적인 감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쭉 내려가 보는데 뭐 약간의 내리막은 끼고 있지만 거의 뭐 완전 평지라 해도 되죠. 이 정도면 완전 평지고요. 입지 자체는 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서쪽으로 지는 해를 쫙 받고 있는데 일조량도 앞에 뚫려 가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남동 남서 전부 다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쭉 내려오니까 여기가 괴정로거든요. 이 괴정로를 따라서 저 앞으로 가면 사하힐스테이트가 보이는 거죠. 사하힐스테이트가 여기 사전 점검할 때만 해도 굉장히 좀 지저분한 환경이었는데, 역시 재개발 아파트가 뭐 2년 정도 저렇게 자리 잡아가지고 들어오고 나니까 주변 자체도 굉장히 깔끔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돌아서 보니까 메디컬하고 학원 있는 쪽이 좀 보이고요. 요 길을 건너서 이제 가면은 당리 초등학교가 있죠. 당리 2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당리 초등학교로 배정이 되거든요. 다른 부분들은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아쉬운 부분은 이제 당리초등학교가 큰 길을 좀 건너야 된다는 거. 물리적인 거리는 아주 가깝거든요. 근데 그래도 큰 길을 또 건너냐 안 건너냐 그 차이까지도 요즘에는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참 맞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까지도 다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아쉬운 입지적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길을 따라 가지고요 사하 힐스테이트 있는 쪽으로도 한번 가보거든요. 저 사하 힐스테이트도 역시 재개발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신축 아파트가 들어온 부분이잖아요. 이 근방이 이제 입지적으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재개발 밀집지라는 부분이에요. 이제 쭉 광역적으로 한번 보면 하단부터 해서 당리, 괴정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부분이 재개발 구역이 많고 그 다음에 부동산 상승장 때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하단역 역세권으로 해서 하단 1구역, 2구역, 3구역 이런 것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당리역 주변으로는 당리 3구역, 당리 4구역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예전에 초기 재개발이라고 하죠. 아직까지 뭐 조합 설립도 안 된 건데 재개발을 해보겠다라고 묶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하역 근처로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당리 2구역이 있고, 그 바로 옆으로 해서 또 재개발 괴정 5구역이 있죠. 괴정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근방의 대장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하역 초역세권으로 끼고 있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습니다. 물론 지금은 시공사 변경 예정이라서, 시공사가 원래 롯데하고 포스코였는데 그게 해지되고 새로 지금 주인을 찾고 있나 봐요. 이게 이제 재개발되고 나면 이 서부상권, 그리고 사하구 대장 아파트는 명실상부 괴정 5구역이라고 또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쭉 나아가서 또 밑에 보면은 괴정 7구역, 3구역, 6구역, 8구역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구역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다 초기 재개발이 좀 많아가지고 아직까지 뭐 진행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데요. 그래도 나중에 또 부동산 상승장이 찾아오고 재개발 사업성이 또 있다고 판단되면은 또 금방금방 또 막 진행이 돼버리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향후에는 또 뉴타운으로 개발되는 곳이라는 점을 여기 입지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참고로 이 당리 2구역 같은 경우에도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재개발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어요. 좀 찾아보니까 조합 설립이 2018년도에 되었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가 2021년,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22년에 관리처분 인가가 바로 났더라고요. 그리고 23년도에 이주를 했고 24년 올해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사하 힐스테이트의 모습이고요. 옛날에, 그리고 사전 점검할 때만 해도 굉장히 좀 도로도 좀 지저분하고 주변 환경이 깨끗하지가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너무 깨끗하게 잘 자리 잡았죠. 안쪽에 입주민들이 막 움직이는 모습들도 보이는데, 역시 이런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같이 살게 되고 주변 환경이 더욱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지금 건너편에서 찍고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이 보이는 게요, 이제 건너편 사하 힐스테이트 있는 부분에는 가로수가 정갈하게 꽂혀 있는데, 지금 여기 앞에 제가 걸어가는 부분에는 아직까지 신축 아파트가 들어온 곳이 아니다 보니까 기존의 주택가가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가로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인도도 아직까지 좀 좁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재개발 아파트 입주가 주는 차이점을 확연하게 지금 드러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하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남초등학교 초품화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지 상가에도 학원이나 뭐 교습소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초품화 아파트가 참 좋은 게 단지 상가에 저런 학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단지 상가가 비교적 좀 빨리 차는 편이고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가고 있고, 그리고 출산율이 많이 줄어가고 있는 게 좀 많이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초품화이냐 아니냐가 또 아파트 가치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지나가다가 당리 2구역 코레나 한번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 주변의 재개발이나 아니면 아파트 시세 같은 것도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재개발이 그렇게 매력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재개발은 어쨌든 투자 수요가 붙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상승장하고 맞물려서 주변의 아파트가 확확 올라가야지 또 재개발 구역의 매물이 주변 아파트와의 시세 차이, 그리고 미래가치 등을 인정받으면서 그게 이제 안전마진이라는 이름으로 투자적인 그 매력도가 올라가는 그런 상품인데요. 근데 현재는 지금 주변 아파트하고 비교해봐도 뭐 안전마진이라고 할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뭐 크게 매력도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이 근처에서 실거주를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그런 분들께는 또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이. 왜냐하면 일반 분양을 받는 것보다 일단 자기가 원하는 동호수, 로얄동, 로얄호수를 선택해서 이제 매물을
매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 조합원들한테는 뭐 수천만 원 상당의 가전이나 옵션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서부 상권에 생활권을 두고 있고 직장도 가깝고 실거주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관심 있는 분들께 카톡으로 공유하기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